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영화 화차에 등장한 하이힐의 상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제 30대 여성의 꿈에 등장한 하이힐의 의미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얀 공간에 있다. A가 온다. A는 발끝으로 서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높은 까만색 하이힐을 신고 있다. 패션쇼에나 등장할 법한 과장된 디자인인데 두껍고 구불구불한 형태의 굽이다. 그런데 하이힐 위를 신문으로 덮고 있다. 신문이 발목부터 신발 전체를 덮고 있고 발목에 끼운 것 마냥 잘 떨어지지 않는다. A는 손바닥만큼 커다란 김밥을 싸왔다. 하나 먹어보는데 맛있다. 난 주먹밥을 만들어 왔다. 별로 특색 없고 맛없는 것 같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에서 묘사된 하이힐은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공간에서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 선택하는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무대용 신발 같거든요. 다른 모든 장소를 제외하고서 오직 무대 위만을 염두한 채 만들어진 신발 같단 말이죠. 무대 위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사람들의 환호나 박수갈채를 기대하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그런 바램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심적으로 내가 염두하고 있는 공간은 딱 하나, 무대 위인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달콤한 경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장되고 기형적인 디자인의 하이힐은 내 바램과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를 데려갑니다. 내가 원치 않는 무수한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만들 것 같거든요.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기대감은 배신과 배반을 경험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힐을 원하는 순간 나의 자각을 돕기 위한 사건, 사고가 나의 인식 밖에서 조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굽이 왜 구불구불한 형태일까?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까? 그런 신발을 선택할 때는 삶이라는 여정에서 절대로 구불구불한 길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포 같습니다. 그 신발이 표현하는 속내는 그런 것입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들은 주로 사건, 사고에 관한 것이잖아요. 불쾌하고 불행한 사건, 사고를 경험하지 않고 오직 안전한 길로만 가고 싶다는 의지가 꿈에 묘사된 신발과 그 위를 덮는 신문에 아주 강하게 은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꿈에서 묘사된 힐을 신고서는 가파른 길을 오를 수도 그렇다고 내려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길도 마다해야 합니다. 오직 잘 닦여진 평평한 길 위만 걸어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그나마도 오래 걷지는 못할 겁니다. 짧은 거리에 한정된 공간, 무대 위 같은 곳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신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대 위에서 관객을, 사람들을 사로잡을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의 힐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대단히 제한된 경험만을 하고 살아가겠다는 바램을 드러내는 것이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한된 경험이라는 것은 힘들고 부정적인 경험을 쏙 빼야 한다는 강력하고도 강박적인 바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은 너무도 역설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절대로 피하고 싶었던 온갖 사건, 사고는 이런 힐을 선택함으로써 혹은 이런 힐을 갈망함으로써 내 삶에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꿈에서 묘사된 하이힐에 대한 욕망은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 아주 깊이 관여하게 되고 이는 원치 않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이힐 전체를 덮은 신문, 이 이미지는 내가 바라는 하이힐이 삶에 가져오는 문제점을 아주 제대로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하이힐은 온갖 사건, 사고를 달고 다니는 신발이다. 그래도 계속 원하고 욕망할 테냐? 라고 물어오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질문에는 나에 대한 애정어린 경고가 담겨 있는 것도 같습니다. 꿈에서 묘사된 하이힐은 신발의 기능적 측면을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발의 편안함 따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을 제대로 보호하는 기능, 신발의 최우선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꿈에서 묘사된 하이힐은 오직 높이에 대한 강한 욕망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류의 하이힐이 지향하는 바는 걷는 시간과 걷는 공간을 최소로 하면서 내 목적을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짧은 듯 길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의 삶이란 참으로 길고 지난한 또 한편 불가피하게 고통이 수반되는 여정이라고 할 때 내가 부지불식간에 선택하는 것은 일생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며 그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고대하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고통만을 감내하겠다는 내적 의지인 셈이죠. 내적으로는 언제나 무대 위를 서성이며 나에게 환호를 보내줄 사람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가 궁정을 마음껏 누비고 다니듯 그 하이힐을 신을 수만 있다면 무대 위에서 마음껏 활개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것 같았거든요. 따라서 꿈에서 묘사된 하이힐을 내게 가져다 줄 일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도 건드려 보겠습니다. 저토록 높은 힐의 의지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라면 내적으로 자신을 너무도 작고 왜소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가 선택하는 신발 같습니다. 그 정도 굽 위에 올라가 있어야만 겨우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대단히 작고 약한 존재로 느끼는 겁니다. 나는 너무도 약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경험은 극히 작다. 어떤 사건, 사고도 경험하지 않겠다. 내 삶에서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힘듦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 태도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내가 있는 하얀 공간의 이미지와 맞물리게 되면 그러한 태도는 더욱 강고해집니다. 영화를 보면 천상의 공간을 표현할 때 온통 하얀 공간으로 표현하잖아요. 하얀 공간은 천상의 공간입니다. 상처와 흠결을 허락치 않는 공간이죠. 완전 무결한 천사들에게나 허락될 법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선과 악으로 복잡하게 얽힌 세상에서 하얀 공간에 머물고자 한다면 그것이 오물이든 티끌이든 자신에게 오는 아주 작은 타격조차 극구꺼리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언제나 과도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서글픈 것은 그와 같은 태도에서 비롯되는 선택과 결정이 원치 않는 사건, 사고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극도로 편향된 자아의 태도는 운명의 개입으로만 교정을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얀 공간에서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식사만 허용될 것 같습니다. 주변이나 바닥을 더럽혀선 안 되니까요. A와 나 모두 눈치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김밥과 주먹밥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공간을 더럽힐 확률이 가장 낮은 음식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김밥과 주먹밥은 한 끼를 빨리 때워야 할 때 아주 요긴한 음식이 됩니다. 한 끼를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때 빨리에 머물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에서 묘사된 하이힐을 발할 때 내가 원하는 빠른 속도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장 평탄한 길로 최소의 에너지만을 들여서 걸어가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그 시간의 단축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 일상에서 빠른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선 단 하나, 끼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급히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됨으로써 내 소원은 성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소원의 성취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A와 내 모습을 그려보면 식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나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을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꽤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름엔 그 언덕을 오르고 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졌거든요.
등교가 쉽지 않았는데 지각이라도 하는 날이면 뛰기도 힘들고 아주 골치가 아팠죠. 그럼에도 힐을 신고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여선생님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단화를 신고 올라가도 이렇게 힘든 판에 힐을 신고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지? 그 당시엔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한 여선생님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 멋진 정장에 신발은 운동화였거든요. 운동화를 신고 씩씩하게 오르는 모습이 제 눈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다가 그 선생님을 보게 되면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개성 있고 멋지게 보였거든요.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신 모습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항상 유쾌한 모습이셨는데 그러면서도 그분만의 독특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아, 저분은 남다른 데가 있는 분이구나.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전형적인 틀을 과감하게 벗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느꼈죠. 아마도 제 눈엔 개척자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그 선생님을 떠올릴 수 있어서 꿈투사하는 즐거움은 배가 되었죠. 그분은 사회적 요구나 시선에 갇혀있지 않음으로써 처한 상황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적응 능력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 학생들에게 멋진 영감을 준 참 멋진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힐을 선택할 때는 길을 걷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대를 원하는 사람이 하이힐을 선택하겠구나. 꿈속에서 무대 말고 만약에 실제의 무대에서 정말 자기의 재능을 멋지게 뽐내는 사람은 내적으로는 어떤 그 여정, 길을 가는 그 그림이 있겠죠. 근데 내적으로 어떤 무대 위에서 주목받고 싶고 그 위에서의 권력을 갖고 싶고 이런 사람이 하이힐을 선택하는데 진짜 무대로 올라가고 싶으면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내적으로 그 여정의 지난함은 감당하고 싶지 않고 특히 여정에서 저는 아까 사건 사고란 말이 되게 와닿거든요. 저는 신문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 저희는 절대로 내 인생에서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 분리시켜야 돼요. 만약에 그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저한테는. 여정이라면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법도 한데 사실 여정이라고 할 때 그것이 참으로 다양한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신나는 모험, 탐험, 참신한 시도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데 하이힐을 고집하는 일하면 그런 거죠. 여정 하면 곧 사건 사고다.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니까 절대로 길을 떠날 수가 없고 무대 밖을 정말 벗어나게 되면 사실 무대가 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벗어나려는 생각만으로도 뭔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경험과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절대로 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으면 분명히 어떤 높이 위로 올라가긴 하죠. 그러니까 여성이 추구할 수 있는 권력의 수많은 모습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한 모습으로서 그 하이힐이 있다면 어느 정도 높이로는 올라가지만 그 하이힐로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다는 것. 그리고 그 하이힐을 선택했을 때 나의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나는 그런 힘든 길은 걷고 싶지 않아. 라는 거. 그게 되게 와닿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권력을 다들 원하는데 사실은 그 권력의 그림이 너무 작지 않나. 진짜 멀리 보고 더 큰 거를 사실 바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게 내가 너무 어려워서 자꾸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게 하이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꿈에서는 내가 하이힐을 신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주먹밥과 김밥 정도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실제로 제 꿈에서도 하이힐을 신고 걷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꽉 맞는 원피스도 입고 있었고 높은 굽에 하이힐도 신고 이렇게 걸어갔는데 걸어가는 장소가 그 대학교였거든요. 저는 힘을 얻고 싶은데 그 힘을 얻는 방식 중에 하나가 대학 간판이었고 그냥 그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꿈속에 등장한 김밥이나 주먹밥처럼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내가 하이힐을 신는다는 게 뭘까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저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나를 보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거나 진짜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방식을 찾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급하다는 건데 그만큼 약자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주 길을 떠나보고 다양한 성취의 경험이 있어야 여유라는 것도 생기고 느긋한 태도로 접근할 수도 있고 속전속결의 방식이 아니어도 템포 조절을 해가며 걸어가도 내가 뭔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경험 일체가 없으니까 마음이 한없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런 약자의 시선에서 볼 때 하이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이힐을 신고 무대 위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뭔가 자기한테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다가와 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치러야 하는 희생이나 대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경험보다는 작을 것도 같고 또 무대 위에 있음으로 해서 뭔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착각도 조금 하게 되고 많은 여성들이 내적으로 하이힐을 바라거나 하이힐을 신고 살아갈 텐데 그러할 때 하이힐에 대한 의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이 무대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으로 이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도 없고 혹은 대단히 부족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이힐에 더 집착하고 더 매달리고 이 꿈에서 나온 신발은 굉장히 이제 과장된 디자인의 신발인데 평범한 하이힐을 원하는 것도 결국은 그 무대 위를 되게 갈망하는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만의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고 그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하이힐이 나오는 꿈을 한 번 정도 꿔본 여성들이라면 그 꿈을 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정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내가 이 사회에서 가지고 싶은 힘은 무엇인지, 사회적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정말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하이힐은 권력과 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꿈을 꾸면서도 권력?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그런 건 되게 거창한 것 아닌가? 어쩌면 그런 태도가 그 여성으로 하여금 절대 하이힐을 벗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 권력의 속성,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권력의 생리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이힐의 방식을 고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슬픈 건 자신이 하이힐을 신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하이힐의 방식으로 사회적 인정을 바라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좋은 평가를 얻기를 기대하고 그러는 거죠. 얘기할수록 저와 너무 밀접한 상징이면서 많은 얘기가 있고 오늘 제가 건져가는 거는 난 진짜 정말 너무 쉬운 방법만 선택하고 싶고 길을 걷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일단 그거를 내려놔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일단 그거 하나 가져가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볼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